오늘은 1학기 학생부 이렇게 기재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드렸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넘사벽이라 불리던 그 연세대학교의 내신폭이 굉장히 커졌죠. 그죠? 물론 이제 그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활동우수형 전형에 합류를 하면서 그죠?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내신이 낮아진 경향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듯이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내신 컷들도 좀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그죠? 넘사벽이라 불리던 연세대학교에 대한 그 내신에 대한 등급컷이 활동우수형 전형에서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교과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연대 추천형이 이제 교과로 바뀌죠. 교과로 바뀐다고 하면 1.4등급, 1.5등급, 1.6등급 대인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추천형으로 바뀔 겁니다. 빠질 겁니다. 자, 그렇게 빠지고 나면 1등급 중후반 대인 학생들 같은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우수형 전형에 연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기학과인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고 2.16등급인 학생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이 내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라 하더라도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워낙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연세대학교가 말하는 이렇게 그 각 대학들이 말하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맞춰갖고 비교과를 갖다 작성을 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갖고 충분히 작성을 잘 하신다고 한다면, 그죠?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죠? 대학들이 발표하는 학종 안내서에 대한 평가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발표하는 창제활동과 세특의 우수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창체와 그 다음에 세특에 대한 사례를 갖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학기 학생부가 1학기 학생부가 기재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블라인드 평가가 됐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내신에 대한 영향력보다 비교과의 영향력이 반드시 커졌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1학기 학생부의 세특이나 창제활동에 대한 평가 안내서에 나와 있는 지침 그리고 우수 사례들을 잘 참조하셔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우수한 학생부를 갖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나타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남겨라. 이게 이제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분열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 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되면 좋겠습니다가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수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왔는지, 특별한 학업 소양을 어떤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번에 이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의 항목이 있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살펴볼 때는 자기 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표출되었을 때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각종 대회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 등에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겠죠. 이번에 탐구 활동을 보겠습니다. 탐구 활동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탐구 능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이나 탐구 연구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평가자는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교실 수업과 수행평가, 주제탐구 및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탐구 역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가 또 탐구활동의 평가 항목에 깊게 평가하고 있는 항목이겠죠. 또 경험의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는 성장 과정 및 결과이며 경험의 습득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교육 내 경험으로 한정하여 평가됩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근데 이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게 뭐겠죠? 바로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학업적 역량으로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게 뭐죠? 도서죠. 도서는 뭐라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독서활동이 의미 있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교과 활동 과정에 드러나는 창의적인 발상과 교내 다양한 활동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합니다.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교내 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죠.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선 제공되지 않아. 이랬을 때 내 스스로가 이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아리를 갖다 구성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 공부했다든지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 보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활용하면 되는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내가 스스로 찾아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공부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해당되겠죠. 서울대학교 설명에서 나왔던 PT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죠? 아까 서울대학교 동기와 과정을 갖다 학생부에 잘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죠? 세포의 삼투와 팽화 흡수력의 관계를 배우면서 왜 세포를 고장하기 위해서 고장액에서 저장액으로 옮기는 상황만을 다루는지 의문을 가짐. 만약 세포를 저장하기 위해서 고장액으로 옮긴다면 세포의 삼투와 팽화 흡수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DNA 복제에 대해 배우면서 DNA 말다한 부분도 온전히 복제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죠? 이런 이제 동기가 있죠. 그죠? 의문을 갖게 돼요. 관련된 000 등의 책을 찾아보고 의문을 해결함. 이런 부분들이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서울대학교 PT에서 얘기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ROL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측정의 주체에 빛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높이 평가를 하죠. 의문을 가짐. 우주 쓰레기를 주제로 한 토의에서 문제점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도 에너지가 커서 충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폭파된 위상 조각들이 다른 위성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으면 지적함 이랬죠. 또 두 번째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시죠. 동아리 반장으로 체렌코프 복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원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원 차폐 효과 연구,
우주선 미온에 의해 발생된 체렌코프 목상의 속력 측정, 실험실 물병에서 나온 그러니까 푸른빛의 정체를 읽고 이런 건 다 뭐죠? 논문 아니면 심화 도서겠죠. 과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 활동지를 작성하여 공유함. 가상 탐구 프로젝트로 노즈콘의 형태와 비행거리 실시하고 사고 실험으로 마이컬슨 간섭계와 상대성 원리를 주제로 탐구함. 마이컬슨 간섭계를 설치한 기차가 등속도 운동을 가정하고 내부 관찰자와 외부 관찰자에 따른 간섭 정도를 예측하여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준 뒤 이를 수식으로 증명한. 어떻죠? 활동이 되게 깊죠? 의문을 갖고 공부했는데 다 논문 읽고 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서울대학교 아로리 동영상에 탑재했다는 얘기는 바로 심화된 학습 과정을 자기도 좀 나타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고 바로 창의성이고 막 이런 거겠죠. 그렇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대한 뭘 나타내야 된다? 심화된 학습 과정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죠? 보면 뭐가 있죠? 자, 이제 미적분을 보시면 미적분만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자, 미적분에 대한 뛰어난 탐구 능력과 발산적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임. 정적분을 배우던 중 유리함수도 정적분이 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상적분 개념을 학습한 뒤 물리 시간에 배운 탈출 속도 계산에 적용하여 발표함. 줄의 파동 탐구에서 알게 되니 속력이 일정한 파동의 파동 방정식 확장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한 가능한 파동 방정식에 대해 추가 탐구한 뒤 이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여 발표함. 관심 있던 악기 연주의 소리 구분에 프리에 급수를 통한 음파 분석이 사용될 수 있음에 흥미를 느끼고 탐구 주제를 선정한 뒤 스스로 프리에 급수에 대해 학습하고 프리에 급수에서 진폭 추출을 탐구한 뒤 악기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악기들의 파형들을 조사하거나 식으로 유추한 뒤 프리에 급수를 이용해 진폭을 추출하고 각 악기들의 파형 차이를 정리함. 이걸 대학들의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 지난번에 물론 보여드렸던 자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동기와 과정이 어떤 동기와 어떻게 동기의 우수성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대학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서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고 지금까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지침,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의 평가 지침과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사례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합격한 사례들의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의예과나 그 다음에 이제 등등 합격한 학생들의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합격한 사례들에 대해 한번 세특과 그 다음에 이제 창치활동 사례를 갖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심화영어 독해 2죠. 한번 보시죠. 미국 정치와 정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미국 정치와 경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예측한 더 서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읽음.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더해져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수직적 권력은 협력적 네트워크와 분산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으로 바뀔 것이라 예측함. 협업시대를 맞이하여 화석연료 시대의 내러티브를 갖다 고수하는 정부와 기업은 협업시대에 도태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치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덕과 정의에 관심이 생긴. 그죠? 다 동기가 이렇게 이제 우수하죠. 이를 계기로 퍼블릭 필로소피를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철학 전통을 학습하고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에 대해 탐구함.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며 문제들과 직접 부딪히는 올바른 정치의 방향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었음. 미국 정치의 전통과 주요 논쟁을 짚어보며 수업 내용을 보완함. 이게 이제 심화영어의 세특이었죠. 영어 독해와 작문도 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 수업 교재에서 안정적인 통화 및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문을 읽고 탐구함.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기사를 읽은 것과 접목시켜 확장 정책이 경제적 영향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항상 동기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들어가 있죠.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더 알아보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의 도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를 찾아 읽고 프린더 샤오른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 정책의 문제가 구축 효과에 있음을 학습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수통계 그래프를 검색하여 본원통화와 CPI의 관계를 밝힌 영문 보고를 작성하며
정부가 올바른 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는 기준점이 필요함을 깨달음. 이게 이제 영어 독해와 작문에 대한 세특의 우수 사례죠. 요번에 이제 개인별 세특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철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유럽 경제 철학사에 대한 기초 지식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겨울방학 방과 후 수업 근현대 경제학의 흐름과 근현대 철학사의 흐름을 수강함. 고전 경제학, 자유무역론, 사회주의 경제학 등 주요 경제 이론의 흐름을 개관하는 동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 실존주의 철학까지 역사적 맥락을 파악함. 철학과 경제학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으로. 그죠? 궁금증, 의문점, 그 다음에 호기심. 이게 동기죠. 호기심으로 서양 철학사 2를 읽고 애담 스미스가 주장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유시장 개념이 홉스의 사회계약설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기반으로 탄생했음을 통찰해냄. 또한 경제학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이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선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을 수용한 것임을 추론해내고 이에 경제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란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무분별한 학살과 식민지 개척, 인간 소외 등과 같은 문제들이 경제발전에 수반되었음을 갖다 확인함. 마르크스의 자본을 일다를 통해 고전경제학과 자본주의의 심각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 노동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의의를 이해하고 철학적 질문과 반성을 통해야만 경제발전과 인간의 행복이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함. 어떻죠? 다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갖고 탐구했는데 탐구하는 거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 있죠? 그죠? 도서를 읽고 아까 강의를 듣고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된 심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동기와 과정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내는 대학들의 평가 지침에 맞춰서 반드시 학생부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번에 이제 전공영어 세특 우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수업 시간에 글, Governmental Privacy Protection을 읽고 한국의 의료정보 보호 수준의 호기심을 느껴 영문 에세이를 작성함. 최근 국민의 진료 정보가 유출되어 마케팅 자료를 활용된 기사를 인용하며 국내 의료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함.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정보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제시하며 법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법을 저지를 병원,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예측하는 통찰력을 발휘함. 이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정보보호법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 연구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치밀한 준비성이 돋보임. 법률 영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의 의료법을 검색하고 그 표현을 학습하는 심화학습 역량이 탁월함. 다양한 문장 구조 및 어휘들을 어우러 문장을 구성하는 언어 감각이 인상적이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정보를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는 결론은 매우 강력하여 학급 내에서 가장 우수한 영문 에세이라고 판단하면 어떻죠? 얘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 간 학생인데 그 수업 시간에 생긴 글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 영문 에세이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중간 읽었던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논문을 갖다 또 뭘로 했죠? 그래서 법률 영어를 갖다 번역을 했죠. 번역하니까 모두 잘한다. 굉장히 영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데 얘는 됐고 얘가 왜 떨어졌어?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내신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동기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요. 특히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강조를 영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서도 보면은 대학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학기 학생부에는 영어 원서라든지 영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평가에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적분 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수학에 흥미를 느껴 미적분의 원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탐구하던 중 생명과학 원 교과를 통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와 로지스틱 모델을 알게 되어 영상 더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통해 미적분을 활용한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 학습함. 평소 전염병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에피데믹스 에디엑스를 갖다 수강하던 중 이 모델을 응용한 에피데믹스 모델을 알게 되어 그죠? 매스메디컬 모델링 오브를 학습함. 그 다음에 등의 영문 강의들의 심화 지식을 습득하여 지적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종합하여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활용한 전염병 전파추이라는 개인 연구를 진행함.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와 엮어 세상을 수학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들어간 학생인데 되게 이제 여기도 뭐가 나타나죠? 영어적인 능력.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공부한 어떤 심화학습한 것이 잘 나타나 있죠. 기백의 기하 벡터의 이제 세특 우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2차 곡선이 원뿔에서부터 발생된 원리를 학습한 후 다른 방법으로 원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원뿔에서 태어난 2차 곡선을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원뿔 곡선을 도시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원뿔에서는 곡선이 도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하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함. 나아가 수업에서 학습한 곡선 외에 다른 곡선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항상 동기가 있죠. 아마추어를 위한 암호화 대수 곡선을 읽고 또 학습 과정에 대한 도서들이 있죠. 논문이나 3차 곡선인 스플라인 곡선과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학습함. 컴퓨터에서 이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관법의 종류로 뉴턴 보관법을 학습하고 이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탐구한 후 픽셀과 벡터로 표현된 각각의 2D 이미지를 통해 보관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D 항공 경로 생성 방법에 적용된 보관법을 통해 완벽한 곡선을 재현하기 위한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함. 이것이 이제 기하 벡터에 대한 우수 사례죠.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사 세특 우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소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중국의 근대사를 학습하던 중 근대 중국의 의학과 한의학과 연관성에 관심이 생겨. 이게 동기겠죠? 근대 중국의 의학과 현대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대 중국의 의학에 사용된 약재와 조선의 한의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을 찾아 읽고 한의학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그 의미를 이해함. 동양 전통 의학이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약초, 지역의 지리 조건과 환경, 그로 인한 각기 다른 전염병과 질병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각각 고유한 독자성을 갖게 되었음을 주목함. 인체를 바라보는 방법과 예방의학적 특징을 정리하여 중의학과 한의학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차이복을 작성하며 다른 학문과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제시해봄.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 한중일의 의학을 비교해보고자 하는 탐구 계획을 수립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세특인 거죠. 물론 이제 한의학과를 가다 희망하는 학생, 그러니까 진학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도 중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비교를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특의 우수 사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진로에 대한 부분이 내가 의대, 치대, 한의대는 내가 생명과학만 그러진 않죠. 이렇게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동아시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연관성이 있어 갖고 그래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었죠.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 영상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뭐냐면 대학들은 그러니까 입학수련관들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은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에 와서 학업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고자 한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 관심 있는 활동도 많지만 그 활동을 쓰는 것은 자유겠지만 뭘 나타내라? 반드시 학습에 역량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활동 위주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것도 동기도 좀 아카데믹한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과정의 우수성이 나타나는 도서나 논문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서 동기와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나타낸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이번에 대학들이 발표하는 내신에 대한 이런 편차에서 보면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